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시즌 정리 육성 영입 소식입니다. 송원대 김동희 선수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육성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이번엔 사이드암 청운대 박준영 선수입니다. 올 시즌 드래프트를 지켜보면서 두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잠수함 선수, 또 하나는 포수 지명입니다. 매 시즌 지명을 한 파트이지만 이미 양적으로 확보가 된 상황이라서 과연 할까 궁금증이 있었고 한화 구단은 두 파트 모두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파트가 채워집니다. 육성 영입으로 채우게 되었네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매년 한화는 사이드암 선수를 지명해왔습니다. 한화에서 가장 인연이 안 되는 포지션이 바로 사이드암 선수입니다. 외야수는 그래도 백업으로 활용할 선수들은 등장하는데 사이드암 선수들 중 1군에 안착하는 선수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최근 강재민 선수 이후 1군에서 역할을 하는 사이드암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연이 되지 않은 포지션입니다. 그래도 하나 스카우트는 꾸준하게 지명을 합니다. 20시즌 강재민 선수를 시작으로 조은, 김겸재, 이재민, 김관우, 송성훈, 엄요셉 등등 이미 팀을 떠난 선수들도 있고 남아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강재민 선수 이후로 지명이 된 선수들 중 아직까지는 성공한 선수들이 없습니다. 박준영 선수는 좀 다른 스토리를 써 내려가면 좋겠네요. 이름 박준영, 02년생, 키 185cm, 86kg, 우타 선수입니다. 청운대 낯선 학교일 겁니다. 최근 창단이 된 팀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다른 팀에서 옮긴 선수들이 많고 박준영 선수도 강릉 영동대에서 옮긴 선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당시에도 얼리 드래프트 하는 상황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외면을 받았던 박준영 선수입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외면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4년차 졸업생, 이 부분도 그렇고 부상이 있었다는 부분도 평가가 절하당할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창단한 팀은 아무래도 부상으로 경기를 나가지 못한 선수나 경쟁에서 밀린 선수들이 마지막 기회를 얻어보고자 옮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관심도가 많이 적습니다. 이 부분도 외면을 당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대학 2학년 당시 지명 탈락하고 휴학한 뒤 다시 도전을 했지만 부상이 왔고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운대로 옮기고 올 시즌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이닝수를 늘려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목도를 높이며 지명권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지명에는 실패. 그래도 육성 선수로 하나와 연이 닿았습니다. 지명으로는 불안하기는 했을 겁니다. 다만 육성 영입으로는 큰 부담이 없었을 테니 복권을 긁어볼 마음이 생겼는지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성적을 살펴보자면 올 시즌 14경기 6승 1패 71.2이닝 평균 자책점은 3.00 11볼넷 8사구 87탈삼진 WRCRP 1.07을 기록합니다. 호성적입니다. 대학 성적 믿을 수가 없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이닝수가 적다는 부분이고 대학 선수들의 퀄리티가 아무래도 낮은 부분들이 성적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박준영 선수는 71.2이닝을 던졌습니다. 꼴찌팀 에이스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볼선비를 보면 확실히 기존의 대학 선수들보다 한 단계 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도 이야기하였듯 부상이 있었다는 부분과 71이닝이면 혹사에 가까운 이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니 지명하기에는 부담스러워 했을 겁니다. 박준영 선수의 폼을 보면 사이드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키킹 동작을 합니다. 박준영 선수는 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팔꿈치 수술을 했다, 왜 이런 부상을 당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찾아내려고 연구를 하는 상황에 상체가 앞으로 쏠리고 팔 힘으로만 던지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구 폼을 연구하고 변화를 주었다. 그나마 이중 키킹을 시도했는데 상체 움직임이 앞으로 쏠리지 않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킥과 이중 키킥 번갈아 활용하면서 타자의 타이밍을 더 쉽게 뺏을 수 있지 않겠냐는 조언을 코치가 해주셔서 그것도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느낀 부분을 보면 팔은 완전히 사이드암이라기보다는 커터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원종혁 선수나 엄상백 선수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팔이 높게 나올 때는 구속이 찍히고 낮게 던지면 무브먼트가 사는, 여기에 원킥과 이중킥까지 시도하는 부분, 일단 87 탈삼진을 유도했다는 부분이 대학 선수들은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제 피처스에서 통하는지가 중요하기는 하겠죠. 바로 1군에 올라오지는 못할 테니까요. 다만 일단 개인적으로 던지는 퍼포먼스는 좋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커브인지 슬라이더인지 종으로 떨어지는 변화구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1군에서도 통할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준영 선수입니다. 사이담 선수가 제구력이 있다는 건 큰 메리트이긴 합니다. 자연스럽게 손의 감각이 생긴 것 같다는 박준영 선수. 신체적으로 밸런스를 계속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항상 같은 리듬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던지려고 한다. 여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체가 필수적이라서 근력 운동을 할 때 하체 비중이 70% 정도 높게 두고 있습니다. 투구폼을 보면 앞으로 쏠리지 않겠냐는 의지가 보입니다.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게 중심을 남겨두는 피칭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이 커맨드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속구 구속은 148km를 찍었다고 합니다. 다만 선발을 할 때는 7km에서 104km 전후, 그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불펜으로 나왔을 때는 최고 구속이기 때문에 마냥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던지고 어디는 스플리터, 어디는 체인지업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일단 체인지업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모두 종적인 움직임이 강한 선수입니다. 사이담 선수가 종적인 변화구를 던지며 각이 작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박준영 선수는 제법 낙차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아마추어 리그에서는 공략하거나 참아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프로에서는 골라낼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마운드에 올라가 봐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투구를 하는 것을 보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지명으로 입단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잡은 박준영 선수입니다. 그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이 나오는 사이담 선수들 언제나 주목을 안 할 수 없고 140km 후반대 구속이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제구력을 가장 큰 무기로 이야기를 하는 선수입니다. 향후 선발로 기회를 받을지 불펜으로 기회를 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단의 플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다만 대학이고 아직 군입대를 안 한 선수이니 불펜으로 빠르게 인정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야 1군에서 좀 더 빠르게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환영합니다. 이제 청운대 박준영 선수가 아니라 한화 박준영 선수가 되었습니다. 대기만성, 육성을 보면 빠르게 완성이 되는 즉시전력 선수도 있지만 완성도가 느린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은 도끼가 있고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돋보이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 윤산흠 선수처럼 기회를 잡고 1군에 올라와 투구를 하면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단 1년밖에 없을 겁니다. 존재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고비를 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많은 고비가 넘어 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